68배 여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메시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남편을 미행해 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는 30년 전 가출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동생이었습니다. 왜 내 동생이 여기 있는 거죠? 왜 내 남편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동생을 몰래 도왔고 동생은 언니를 닮고 싶어 그 남자에게 기댔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였고 동생의 그리움이었으며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긴 편지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남편 박정수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 아이를 낳아 키우고 손주들도 볼 만큼 오래 살았죠. 제 인생이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내였고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나물도 여러 가지 샀습니다. 생일상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을 위한 일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촛불까지 켰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멍한 얼굴이었어요. 고맙소.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담도 하고 제 손을 잡아줬을 텐데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여보, 오늘은 생일인데 휴대폰 좀 그만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남편을 훔쳐봤어요.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보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대화가 보였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더 많은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갈게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죠? 이게 대체 무슨 대화예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진들을 봤어요. 병원 복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뒷모습 사진.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걸까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 누워 자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저 여자는 누구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꿨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볼 일 있어서 나갔소. 점심때 올게요. 볼 일이요? 무슨 볼 일이죠?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안전을 위해 깔아준 어플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병원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저도 나갔어요.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보게 될까요?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어요. 박정수라는 분 찾는데요. 환자세요? 아니요, 면회객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면회 기록이 있네요. 3층 324 호실이요.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324 호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오늘 좀 어때요?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와줘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는걸요. 30년 전에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이 보였어요.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동생이었어요. 김영희. 30년 전에 가출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명할게요. 설명이요?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왜 여기 있어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왜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어요.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영희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요? 살아있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한 거? 아니면 내 남편과 뭔 짓을 한 건? 제 말이 너무 거칠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오해예요. 우린 오해요? 이게 오해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설명해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싫어요. 지금 여기서 말해요. 내 동생이 왜 여기 있는지, 왜 당신이 여기 있는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를 도와주고 있었소. 도와준다고요? 30년 동안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요. 상처받을까 봐라고요?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형부님은 그저 저를 도와주신 것 뿐이에요. 도와줬다고요?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30년 전에요. 제가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형부님이 구해주셨어요. 30년 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그때 영희는 16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죠. 무서웠을 거예요. 어느 날 영희가 말했어요. 언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집구석에서는 못 살아. 영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니는 좋겠다. 시집이나 가면 되니까. 난 어떡하라고? 영희야. 됐어. 나 나갈 거야. 다신 안 올 거야. 영희는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작은 위패만 만들어 모셨어요. 그렇게 영희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 그 영희가 제 앞에 있었어요. 살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그때 정말 살고 싶었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찾고 있었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짜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가짜 신원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산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다고요? 암이에요, 언니. 췌장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형부님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병원비도 대주시고 간병도 해주시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영희를 도와준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부터요. 뭐라고요? 영희가 가출한 직후부터요. 우연히 마주쳤소. 길거리에서 떨고 있더군요. 그래서 도와줬소. 도와줬다고요? 30년 동안이나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당신이 받을 상처가 너무 두려웠소. 영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내 동생하고는 30년 동안 만나온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순자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언니. 영희가 불렀습니다. 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30년 동안 매주 만나면서요? 정말이에요, 언니. 형부님은 그저 은인일 뿐이에요. 은인이요? 그 은인이 내 남편이라는 게 문제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아니,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배신을 넘어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순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제발 오해 좀 풀자.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30년 동안 내 동생을 만나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게 오해예요? 그건 내가 받을 상처받을까 봐라고요? 지금 내가 더 상처받았어요. 훨씬 더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요? 계속 영희를 만날 건가요? 순자야. 대답해봐요. 계속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영희는 이제 오래 못 살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만큼은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싶소. 인간답게요? 그럼 난 뭐예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왔어요. 큰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딸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의 일을, 영희의 일을요.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럼 아빠랑 고모가 30년 동안. 그래. 나 몰래 만나왔대.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고모를 도와준 거잖아요. 물론 엄마한테 말 안 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아빠 편을 들어?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딸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딸네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매일 전화하세요. 엄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아직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렸어요. 정말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걸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를 만나러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영희는 혼자 있었습니다. 언니. 영희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네, 언니. 정말이에요. 그럼 왜 30년 동안 형부를 만난 거야? 영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를 닮고 싶었어요. 뭐? 형부님이 늘 그러셨어요. 언니는 참 강한 여자라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언니처럼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하지만 형부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부님은 늘 언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미안하고 부러웠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부님한테 기댄 거예요. 언니를 대신해서요. 하지만 사랑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영희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야,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는 오열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야, 그만 울어. 이제 됐어. 정말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아.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소? 네. 저는 남편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영희 만났어요. 그래요? 이야기 들었어요. 다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왜 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이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소. 하지만 그때 당신 표정을 보니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소. 무슨 표정이요? 영희 장례 치를 때요. 당신 눈에서 원망이 보였소. 영희한테 화가 나 있었죠. 맞았어요. 그때 저는 영희한테 화가 났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도망친 동생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말 못했소. 영희가 살아있다고 하면 당신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소. 그래도 말했어야죠. 부부잖아요. 알고 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소.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야, 영희는 정말 불쌍한 아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오? 알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한테 기댄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그리워해서였소. 남편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형부, 그럼 당신은 영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어요. 동생으로 생각했소. 내 아내의 동생이자 불쌍한 아이로요. 사랑한 적은 없어요? 없소. 단 한 번도요. 남편의 눈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요. 오해해서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당신한테 상처 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마비입니다. 위독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손주들도 왔습니다. 아빠, 아빠. 큰딸이 울부짖었어요. 우리는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왔어요.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순자야. 여보, 말하지 마요. 힘 아껴요. 아니요. 할 말이 있소. 남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서랍에 편지가 있소. 읽어주시오. 무슨 편지요? 당신한테 쓴 편지요. 꼭 읽어주시오. 알았어요. 읽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요. 하지만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여보.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장례식에 영희도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님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괜찮아. 영희야. 저도 울면서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남편의 글씨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하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요. 30년 동안 숨겨온 일이 있소. 영희 이야기요. 당신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알고 있소. 하지만 순자야, 내가 영희를 도운 건 당신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소. 오히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소.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너무 불쌍했소. 거리에서 떨고 있었고 갈 곳이 없어 보였소. 그 모습이 당신과 너무 닮아 있었소. 당신도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잖소? 부모님 빚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고 있소. 그래서 영희를 보는 순간 젊은 시절에 당신이 보였소. 그래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소. 처음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소. 하지만 그때 당신 표정을 보고 말을 못했소. 영희를 원망하는 당신의 눈빛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는 나한테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소. 얼마나 언니가 그립냐고, 얼마나 미안하냐고요. 나는 영희한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줬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요.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곤 했소. 자기는 언니처럼 강하지 못해서 도망쳤다고, 그게 평생 죄책감이라고요. 순자야, 영희를 용서해 주시오.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오. 그저 약했을 뿐이요.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속인 건 잘못이었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주시오. 영희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제발 마지막만큼은 동생으로 받아주시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오. 사랑하오, 순자야.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오. 당신의 남편 정수가.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말하지 못했는지, 왜 영희를 도왔는지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 마음을요.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희를 만나러요. 영희는 더 야위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영희야.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형부 편지 읽었어. 그래요? 응. 이제 다 알았어. 형부가 왜 너를 도왔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영희야, 우리 이제 그만 미워하자.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저는 영희를 안아줬어요. 영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나 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영희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영희를 돌봐주기 위해서요.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손주들도요. 할머니, 저분이 이모 할머니예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동생이야. 처음 봐요. 그래. 오랫동안 못 만났거든. 영희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언니가 잘 키웠네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영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영희야, 나야. 언니야. 영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언니. 응. 내가 여기 있어. 언니,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직 안 돼. 괜찮아요. 나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언니 만나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영희야, 잘 들어.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진작 용서하지 못해서요. 진작 품어주지 못해서요.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 옆에 영희를 묻어줬습니다. 이제 같이 있어요. 여보, 영애 잘 좀 돌봐줘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김영희. 늦었지만 이제 함께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었어요.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오늘 형부님이 또 병원비를 내주셨다. 정말 고마운 분이다.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부님이 언니 이야기를 해주셨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듣다가 울었다. 나는 언니를 닮고 싶다. 다음 페이지였어요. 오늘 꿈에 언니가 나왔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놀던 모습이었다. 깨고 나니 너무 슬펐다. 언니를 보고 싶다. 계속 읽었습니다. 형부님한테 물었다. 언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형부님은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따뜻한 사람이니까 분명 용서할 거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언니 미안해. 나는 언니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 나는 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을 뿐이야. 언니를 닮고 싶었고 언니처럼 강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끝내 약한 사람이었어. 언니, 만약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부디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형부님도 용서해줘. 우리는 언니를 배신한 적이 없어. 다만 언니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해, 언니. 평생 사랑했어. 일기를 덮었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알았어. 내 마음을요. 미안해.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영희의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영희가 아직 어렸을 때요. 그때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제야 다시 모였네요. 우리 셋이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진 속에 누구예요? 할머니 동생이야.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셔. 할아버지랑 같이요? 응.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고 계실 거야. 손주는 사진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셋이서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했단다. 그때는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와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여보, 영희야. 보고 있죠? 봄이 왔어요.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어요. 마음이요. 남편도 용서했고 영희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는 말이 맞을까요? 이해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걸요. 자기 방식대로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고 영희는 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남편과 영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당신들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요. 싸우지 말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영희야. 거기는 좀 어때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가끔 당신들이 보고 싶어요. 특히 봄날 같은 날엔 더 그래요. 여보, 고마워요. 평생 저를 사랑해줘서요. 영희를 돌봐줘서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숨겼는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요. 영희야, 너도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요. 나를 그리워해줘서요. 너는 약한 아이가 아니었어. 충분히 강했어. 혼자서 그렇게 오래 버틴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나는 자랑스러워. 너희 둘 다요. 당신들 때문에 나는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웠어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요. 실수해도 상처받아도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도요.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순자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영희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받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랑 열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답장 고마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참 예쁘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보, 영희야.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마당에서요.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요. 언니, 같이 놀자.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놀자. 남편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자, 가자. 우리는 함께 뛰어다녔어요. 꽃밭 사이로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놀러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요.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걱정 마.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요. 시간이 흘러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딸도 들어왔어요. 엄마, 그래, 들어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엄마, 뭐 생각하세요? 딸이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응, 물론 보고 싶지. 그럼 슬퍼요? 슬프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아니까.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딸과 저는 차를 마셨어요. 엄마, 고모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해요? 응.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요. 자기 방식대로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신 게요. 저는 웃었어요. 넓은 마음이라니.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직 젊으세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딸과 손주들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가족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과 영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손주들이 왔었어요. 많이 컸어요. 당신들도 봤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그렇죠? 봤다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혼자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자주 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와 사랑만 남았어요. 어느 봄날 저는 남편과 영희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한 알음 들고요. 왔어요. 나예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봄이 왔어요.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잘 지내고 있죠? 거기선 안 싸우고 있죠? 웃음이 났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당신들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잖아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 열심히 살게요. 행복하게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행복하게 지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려고요.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뭐, 그냥 그렇죠. 순자 씨는요? 저도 그냥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인사했어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이요. 젊은 애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웃음이 났어요. 우리 때는 달랐죠.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요. 23이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을 보러 왔었어요. 이 무 얼마예요? 1,000원이요. 비싸네요. 신선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남편은 웃으며 물을 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오세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왔어요. 매번 제 가게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왜요? 같이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다방에 갔어요. 뭐 드실래요? 커피요. 설탕은요? 많이 넣어주세요. 남편은 웃었어요. 단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인생이 쓰니까 단 걸 먹어야죠. 그 말에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몇 달 뒤 남편이 청혼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왜 저예요? 순자 씨는 강해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평생 살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70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한 날도 많았고 힘든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남편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하려고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려고요. 그래, 좋지. 엄마네 집에서 할게요.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우리 집이 제일 넓잖니. 고맙습니다, 엄마. 그럼 주말에 봬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구나. 저는 부엌으로 가서 메모를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요. 큰딸이 좋아하는 음식,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막내딸이 좋아하는 음식,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들도요. 많이 준비해야겠네. 즐거운 고민이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어요. 손이 많이 갔지만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곧이어 아이들과 며느리들, 사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다들 어서 들어와. 집이 순식간에 북적북적해졌어요. 아이들 소리, 어른들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 다들 식탁에 앉아.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큰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뭔데? 아이들이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이거 드려요.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랑 아빠 사진들이요. 저희가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우리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우리의 모습이요. 와, 엄마 아빠 정말 젊다.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봤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큰딸 돌잔치 사진, 둘째 아들 입학식 사진, 막내딸 운동회 사진. 이때가 그립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세요? 아니야. 그냥 추억이 많이 나서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여행 사진, 명절 사진, 생일 사진들. 모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마운 건 저희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가족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진 집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아이들이 앨범 만들어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도 기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한 장 더 썼어요. 여보, 영희야. 오늘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사진 앨범도 만들어줬어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죠?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좋은 아빠였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영희야, 너도 봤죠? 우리 조카들. 다 컸어요. 내가 살아있었으면 직접 봤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오늘 참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보, 영희야.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저는 사랑을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상처받아도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 이 모든 걸 당신들이 가르쳐 줬어요. 고마워요. 평생 고마울 거예요. 사랑해요. 순자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앨범 안에 끼워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 편지를 읽겠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미역국과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영희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요. 잘 자라라. 예쁘게 피어라. 마당 일을 마치고 현관에 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을 쬐며 쉬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인사했어요. 순자 씨, 아침부터 일하네요. 그냥 꽃들 물 주고 있었어요. 꽃들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요즘 밝아 보여요. 그래요? 네. 전보다 훨씬요. 다행이네요. 이웃 할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저는 다시 햇살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이 바람 느껴져요? 정말 좋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요. 오늘같이 좋은 날은 당신들이 더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때까지 저 잘 살게요. 행복하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사랑과 용서는 결국 하나였어요. 당신들이 가르쳐 준 거요.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봄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였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후회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영희도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그리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요. 그것들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였어요. 사랑 없이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영희의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들 고마워요. 평생 사랑해줘서요. 그리고 저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거기서도 행복하게 지내요. 저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랑 열렸습니다. 답장 고마워요.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노래 부르는 게요. 좋다, 좋아.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햇살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살짝 내려앉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았죠. 넘어지고 울고 때로는 후회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지탱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죠. 이제는 상처마저도 고마워요.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